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찍은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편집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톡방에 조교 선생님 통해갖고 수업 동영상을 올려놨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계속 시청하시면 되고, 마이크 소리가 별로 안 좋아갖고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소리를 좀 줄여갖고 들을만 하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화약의 역사 중에서 화공품의 발달을 할 건데, 앞에서 수업 들었던 거 조금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처음에 화약을 정의를 했었죠. 화약을 정의를 할 때 열, 충격, 전기 에너지, 기타 등등의 점화 에너지를 주었을 때 폭발적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가스가 발생되고, 그거를 열과 가스가 발생돼서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화약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현대적 관점에서. 화약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곳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국이었죠. 네. 중국이었어요.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랬죠. 단지 우리가 화약에서 문헌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손사막이 있었고, 손사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사였죠, 의사. 그래서 연금술사와 연단술사를 나눠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금술사는 서양에서 화약을 공부하던 사람들인데, 금이나 은이나 구리를 갖고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던 사람을 연금술사. 그리고 연단술사는 불로장생을 위해서 우리가 단약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을 연단술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현대적 관점에서 보는 산소 공급제가 들어가 있는 물질, 그래서 흑색화약과 비슷한 초석, 황, 숯, 이 세 가지를 혼합해갖고 불로 태운 다음에 그 재를 갖고 단약으로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 약을 폭발용으로 쓰진 않았지만, 연단술사니까 단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던 조성은 흑색화약과 똑같은 조사용이니 흑색화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었었고, 그 뒤에 이제 중국에서 화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화약이니까 불화자의 양약자이니까 불로 만든 약, 또는 불을 나타내는 약, 불과 관계되는 약,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화약이 발견되고 나서 약으로서, 메디슨으로서 사용이 되던 게 전쟁용으로 사용이 됐고, 전쟁용으로 사용이 됐을 때에 제일 처음에 사용된 것은 화공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폭발적 에너지를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포탄의 작약, 그래서 떨어져서 어떤 파편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추진제로서 화살에다가 다른 다음에 불꽃을 놔두고 적진에 불을 지르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화약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최무선이죠. 그런데 공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최무선은 화약을 발명한 게 아니죠. 중국에서 있던 화약의 제조 기술 방법을 배워온 것 뿐이에요. 최무선이 업적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 중국에서 화약의 제조 방법은 기존에 알려져 있었는데, 그 핵심이 되는 초석의 정제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배워온 거죠. 초석을 만드는 방법은 황이랑, 우리가 이제 흑색 화약의 성분이 초석, 황,
탄소라고 얘기했는데, 황은 그때 조선시대 때 황이 있었다 그랬죠? 어디서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일본. 그쵸? 일본에서 조공으로 받쳐오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질 좋은 황이 일본의 화산으로부터 얻어왔었고, 숯은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 수 있었는데 단지 초석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이게 순도가 좋았어야 되는데 뭐 대충 만든다고 돼서 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최무선이 중국에서부터 기술을 배워오는데 이 기술이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초가집도 아니죠. 뭐 기와집에 그 처마 밑에서 물 떨어지는 그 밑에 있는 흙이나 아니면 부뚜막에 있는 흙을 갖다가 물에 녹인 다음에 다시 증발시켜갖고 정제하는 기술을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대량 생산하게 된 거는 그 이후에요. 그래서 우선 그 서민들의 집에 있는 흙들을 굉장히 많이 펐었어요. 그래서 문헌상으로 보게 되면은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채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군이 이제 서민 집에 통보를 하는 거죠. 나 언제 가나겠다. 그래서 흙을 채취하는 거죠. 근데 부뚜막을 내 있는 흙을 퍼가니까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넘어와서 화약이 발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초창기 화약이 끝나고 나서 화약의 근대화기가 언제 발생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면서죠.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니트로셀룰로스와 니트로글리세린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니트로셀룰로스는 우리가 코튼이죠. 코튼에다가 황산이랑 질산을 넣고 끓이면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의약으로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피부가 찢어지면은 그 위에다가 에탄올과 에테르를 섞은 니트로셀룰로스를 입히면은 밴드와 같이 피복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라카로 사용된다고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니트로글리세린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은 이탈리아의 소브렐로가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탈리아의 소브렐로가 만들었고 폭발 성능을 확인했지만 공장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벨이 프랑스에서 소브렐로랑 만났을 때 소브렐로가 노벨한테 이걸로 화약에 사용하면 좋겠다, 광산에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노벨이 2년 뒤에 상업적으로 공업화에 성공을 하죠. 공업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니트로글리세린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식용유 같이 생겼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돌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집어넣은 다음에 발파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다 보니까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초반기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송하기 위해서, 배에 태우기 위해서 철통을 사용하고 그 옆에 완충제로 톱밥을 사용했었는데, 톱밥이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대신에 뭘 썼냐면 함부르크 지방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규조토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어느 날 흘러나오는데 규조토에 흡수되는 걸 보고 만든 게 1세대 다이너마이트, 규조토 다이너마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규조토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고 나서 쉰바인이랑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트거와 쉰바인이죠. 그래서 질산암모늄이랑 목탄이랑 섞어서 만든 암포 폭약을 만드는데 노벨이 이 특허권을 사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규조토 다이너마이트에다가 이 기술을 접목시키죠. 그래서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게 되죠. 한편 이제 노벨이 안정성 실험을 막 하다가 손에 상처가 나고 그 위에 약재로 바르던 니트로셀룰로스가 니트로글리세린에 녹는 걸 보고 만든 게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세대 이제 화약의 초창기, 근대화기, 그 다음에 아주 근대화기로 넘어오는 게 슬러리 폭약이랑 에멀전 폭약이랬어요. 요 중간에 하나 더 있네요. 암포 폭약이 하나 더 있었네요. 흑색 화약이 만들어지고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졌는데 탄광에 쓰기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흑색 화약의 단점은 비 오는데 못 쓴다 그랬죠. 연기 많이 난다 그랬죠. 그리고 가스 발생이 많이 안 돼요. 위력이 약해요. 다이너마이트는 위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열이 많이 발생돼. 그러니까 탄광에서 석탄재가 막 날아다니는 상태에서 열이 많이 발생되면은 불이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 막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막장 안에서 가스가, 안 좋은 가스가, 유해한 가스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열이 낮추고 안전한 가스가 나오는 화약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암포 폭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질산암모늄에다가 등유나 경유를 섞으면 암포 폭약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암포 폭약, 그러니까 1세대가 이제 흑색 화약, 다이너마이트, 암포 폭약까지 왔는데 이 셋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흑색 화약은 물에 안 되고 연기가 있으면 많이 됐다 그랬죠. 다이너마이트는 열이 많이 나죠. 암포 폭약도 마찬가지로 물에 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멍이 이렇게 뚫리면은, 돌에 뚫으면 지하수가 생기니까 암포 폭약을 넣으면은 물 위에 뜬다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슬러리 폭약이에요. 이게 화약의 역사로 보면은 이제 네 번째 획을 긋는, 큰 획을 긋는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이 있는데, 슬러리 폭약은 물에다가 물엿같이 이렇게 넣게 되면 끈적끈적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멘트 같은 게 슬러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에멀전은 반대로 기름에다가 물을 조금 넣었고 푸딩같이 만들어진, 이 화장품같이 만들어진 게 에멀전 폭약이라고 그랬어요.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이 갖고 있는 한 획은 뭐냐면, 앞에서 물과 화약은 상극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암포 폭약에다가 물을 일부러 집어넣고 물과 화약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슬러리 폭약의 한 획이에요. 근데 얘도 단점이 있었어요. 무슨 단점? 물을 쓰다 보니까 겨울에 얼어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이제 넣어야 되는데 자꾸 얼고 폭속이 떨어지고, 그래서 에멀전 폭약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에멀전 폭약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이제 캐나다 교수님 쿡이랑 누구였죠? 그래서 아이레스사, 아틀라스인가? 아이레스사가 있었죠.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화약에 대한 역사고, 오늘은 화공품의 발달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화약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화공품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화공품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폭약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화공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탄에 들어가는 요 안에 있는 작약, 요 구성물이 아니면은 다 화공품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말하는 신관, 내관, 그 다음에 탄, 5.56m 소화기탄, 수류탄, 이런 거 다 화공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군용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용에서 말하는 화공품은 내관, 그 다음에
불꽃놀이 있죠. 우리 콩알탄, 이 폭죽, 이거 다 화공품이에요. 또는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 에어백 있죠. 에어백에도 화약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붕 가다가 꽝 부딪혔는데 그 짧은 순간에 에어백이 빵 터져야 되잖아요. 그게 화약이 터지면서 화약에 있는 가스가 발생하면서 이 앞에 그 튜브를 채우는 거예요. 또는 그 포격용 총이라고 해서 고래 잡을 때 쓰는 총이 있어요. 그 혹시 원피스 보시나요? 네. 원피스 보면은 이렇게 작대기 이렇게 그 고래 잡으려고 총 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고 이만한 거 두고 빵 쏘면 이렇게 퍽 붙이는 그런 것도 화공품이에요. 화공품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짧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화선, 공업내관, 전기내관, 그 다음에 도폭선만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폭선은 얘기는 안 했고 역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화선이랑 공업내관, 전기내관만 오늘 얘기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게 왜 발명됐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흑색화약을 만들었을 때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광산에서 흑색화약으로 석탄을 채취했었어요. 돌을 부시거나 했을 때. 그런데 그 이순신인가요? 이순신 아니지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고 뭐지? 명랑 영화 보면은 배 위에 그 이렇게 생긴 흑색화약 봤나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된 거? 뭐라 할 때? 이 오크통 같이 생긴 데에다가 흑색화약 넣잖아요. 또는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흑색화약 불 붙이기 위해서 가루 이렇게 뿌리죠, 그냥. 네.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통을 저기다 놔두고 여기서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쭉 타갖고 얘가 빵 터지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속도를 조절을 못하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도화선이라는 개념이 대나무 있죠. 요만한 대나무, 손가락만한 대나무를 반을 잘라요. 그 다음에 이걸 파요. 안에. 그 다음에 흑색 화약을 여기다 채우는 거죠. 그런데 종이에다 말아갖고 넣은 다음에 여기다 채워갖고 대나무를 다시 묶어요. 그러면 흑색 화약이 여기서 딱 타고 쭉 가고 타지겠죠. 이게 초창기에 흑색 화약으로 만든 도화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2학년 선배들 중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흑색 화약은 네이버에서 팔아요. 자,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와 니트로글리세린의 발명이 산업용 화약의 근대기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발전되기 위해서 그 밑바탕이 된 거는 화공품인데 특히 내관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규조토 다이너마이트와 젤라틴 다이너마이트가 발견이 되면서 토목공사랑 채광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화공품이 있어야 되었던 거는 분명한 점이고 우리가 아까 흑색화약 조금 얘기했죠. 그래서 갈대나 밀집 같은 데다가 속을 긁어내고 화약을 넣어갖고 만든 게 일종의 도화선이에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1812년도에 홍경래의 난에서 손가락 굵기의 대나무를 반을 쪼개갖고 그 마디를 판 다음에 종이로 감싼 흑색 화약을 넣고 다시 맞대어서 무튼 일종의 도화선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에서도 화약을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보면은 홍경래의 난이 자주 나오죠. 홍경래의 난이 자주 나오는데 그때도 조총을 쐈을 때예요. 현대에서 사용하는 도화선, 이게 도화선이죠. 이 도화선은 1831년도에요. 한 20년 만에 됐는데
영국의 윌리엄 빅포드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우리가 폭죽놀이에 쓰는 화약에 쓰는 도화선은 빅포드 도화선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 사람 이름을 따왔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빅포드 도화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빅포드 도화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화약이, 자 보세요. 여기 화약을 여기서 도화선을 태우면은 쭉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흑색 화약이 이만큼 있다고 칠게요. 화약이 쭉, 그러니까 도화선이 쭉 타다가 끝에 불꽃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불꽃으로 흑색 화약을 터뜨리는 게 이 초창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쭉 타면서 여기에 있는 불꽃이 앞에 있는 흑색 화약을 태우는 게 도화선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나무로 하지 않고 이 안에가 명주실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꼬우면서 그 안에다 화약을 뿌리고 다시 뭐 좀 첨가돼 발열제 같은 거 넣고 다시 꼬우고 그 다음에 발열체 채우고 그래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이 정도 성능이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공장에서 만든 거니까. 뇌관이 이제 다음에 나올 건데, 뇌관을 이용하려면 뇌홍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뇌홍을 있어야 되는데, 뇌홍은 흑색 화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흑색 화약이 사용되고 나서 도화선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뇌홍이라는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1803년이고, 노벨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발견하고 나서 구멍을 뚫어갖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었죠. 발파를 어떻게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 식용유 같은 거 막 부었어요. 터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터트렸냐면 그 위에다가 흑색 화약을 이만큼 쌓았어요. 그 다음에 도화선을 쭉 놓고 도화선을 태운 다음에 흑색 화약이 터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리세린이 터지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 단점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구멍을 2개 뚫었어. 근데 내가 흑색 화약을 딱 태운다고 2개가 똑같이 이렇게 딱 가나요? 안 가겠죠. 시간의 격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가 터지고 나서 한 30초 뒤에 얘가 터지면은 여기에 있는 건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니에요. 또는 흑색 화약으로 태우고 나는데 도화선을 태우고 나서 이 흑색 화약의 양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노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은 사업가면서 과학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뇌관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뇌관을 만들 거냐.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뭐 양을 많이 소용하고 도화선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요런 불꽃으로도 니트로글리세린을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공업용 뇌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그 뇌관에 제일 처음 사용된 뇌홍이라는 물질이고, 뇌홍이라는 물질 자체는 수은에다가 수은 베이스예요. 영어로는 머큐리 플로메이트라고 쓰고, 뇌홍에 수은이 있고 CNO가 있었고, 얘도 기폭약이에요. 화약이에요. 그런데 발파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발파를 하기 위한 분폭약을 쓰기 위해 기폭을 시키는 애들이에요. 여기 이제 총포 이제 부사관 분들이 있으시니까 머스킷 아시죠? 머스킷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머스킷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뇌관이 발견되기 전에 1803년부터 뇌관은 이미 머스킨의 퍼쿠션 캡에 사용이 됐었어요. 퍼쿠션 캡이 뭐냐?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병뚜껑에다가 요 안에 좀 이렇게 보이나요? 저기 뭐 연두색 같은 거? 이게 뇌홍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에 보면은 이게 총열이고 이게 지금 머스킷이네요. 여기 보면은 그 화약 이제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우선 앞에다가 화약을 집어넣어요. 흑색 화약을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다지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쇠굿을 넣죠. 그 다음에 다져요. 그 다음에 이 퍼쿠션 캡을 여기다 올려요. 여기다 이렇게 병뚜껑 같이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당기면 이 해머가 와갖고 빵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불에 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흑색 화약이 타고 가스가 발생하면서 총알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공업용 내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전에 사용됐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시대에 이전에 머스킷이란 총에서 이 원리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벨이 여기에 있는 물질 갖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1864년에 노벨이 주석관체는 그냥 동관이에요. 동관에다가 뇌홍을 장전한 퓨즈 블라스팅 데토네이터를 발명해요. 이거 그냥 간단해요. 그 PVC 관에다가 뇌홍을 꽉 채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옆에서 금속 관체, 그러니까 동관이죠. 동관에다가 여기 뇌홍을 다 채웠다고 치면은 앞에다가 도화선 넣고 도화선을 딱 태우면 여기 불꽃이 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동관이 쭉 타면서 여기서 다시 불꽃이 일어나겠죠. 이게 초창기 기폭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발명을 한 게 공업용 내관인데, 공업용 내관의 구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한번 다룰 거예요. 뒤에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초창기 공업내관은 여기에 이제 뇌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뇌홍. 여기에 화약이 들어가 있고 여기 도화선이에요. 그러면 도화선이 쭉 타고 여기 불꽃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뇌홍이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 그래서 요 위에 요렇게 도화선이 있고 도화선이 타면서 여기서 불꽃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기폭약 뇌홍이 터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체에 있는 화약이 빵 터지면서 바깥에, 당연히 뇌관 바깥에 다른 화약이 있겠죠. 그 화약을 터뜨리게 만든 게 공업용 뇌관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도화선으로 불을 붙이고 그 도화선의 불꽃에 의해서 기폭약이 터지게끔 하는 게 초창기 뇌관인데, 이 뇌관은 기폭력을 뇌홍 하나만 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조금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발전된 게, 그러면 이거 말고 한 번 더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도화선, 기폭약,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러지 말고 도화선, 기폭약, 폭약, 다른 거,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중간에 층이. 그렇게 있는 게 첨장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불꽃으로, 도화선에 있는 작은 불꽃으로 기폭약을 터뜨리고, 기폭약의 아주 작은 거, 조금 작은 거, 중간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 첨장약을 만들고, 중간 불꽃을 갖고 대량의 폭발력을 얻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은 에너지로 조금 더 큰 에너지를 만들고, 조금 더 큰 에너지를 갖고 더 큰 에너지를 만들고, 더 큰 에너지를 갖고 화약을 폭발시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중 기폭약 시스템 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KS 규격의 내관의 규격이 있어요. 그 내관의 규격이 싱글 컴포넌트 캡, 그래서 뇌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캡은 숫자 1번부터 숫자 8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버 1부터 넘버 8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넘버 8이 뇌홍 1.6g과 KCl O3, 그래서 염소산, 칼륨이 0.4g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관만으로는 고폭약을 기폭시키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뇌관의 번호가 크면 클수록 가장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약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1번부터 8번 중에 8번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쓰는 고폭약을 터뜨리기 힘들어요. 이거를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포병 분들 보면은 이 155mm 포탄인데 들고 가다가 내가 뚝 떨어뜨렸어. 터지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통 155mm 어디 쓰나요? K9죠. 네. 자주포에 쓰는데 저거 실타가 떨어뜨리면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신관 쓰잖아요. 그렇죠. 신관 저런 접근 신관이나 충격 신관을 쓰는데, 포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겠지만 K9 자주포 보면은 장약 먼저 넣죠. 추진제 먼저 넣죠. 아니죠. 포탄을 먼저 넣지. 포탄 먼저 넣고 장약을 넣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빵 때리면은 장약이 터져갖고 포탄을 날리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떨어지면서 신관이 터지면서 이게 터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뭘 얘기를 하려고 했지? 뇌관 얘기를 하려는데, 이게 신관이 앞에 용량이 모자르면은 이 앞에 봉폭약이 안 터질 거잖아요. 그래서 내관을 단계 두는 거예요. 단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부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트라이더 딱 보면 뭉 가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부스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첨정약으로 쓰이는 거는 TNT, 테트릴, PNT, RDX 등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TNT가 뭐고, 테트릴 뭐고, PNT 뭐고, RDX 그런 것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징징거려갖고 이 수업이 언제까지예요? 20분까지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10분 남았죠? 전기내관 갈게요. 자, 전기내관은 공원용 내관이랑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구조가.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 관체에 기폭약이 있고, 기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도화선이 있죠. 그래서 도화선에 불꽃을 갖고 뇌용을 터뜨리는데, 전기내관은 도화선 대신에 전기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내관의 초창기 모델은 두 가지였어요. 여기 화약을 두고 위에서 스파크를 튀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파크를 튀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그 브루스타 가스버너에 있는 그거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꽃을 튀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요거예요. 이게 이제 니켈이랑, 혹시 백열전구 아직도 보신 적은 있죠? 백열전구. 백열전구 한번 만져보시면 어떻게 해요? 따끈따끈하죠? 이 니켈이랑 백금이랑 섞인 애인데 전기를 가면 얘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화약이 좀 착각하는 게, 화약이 이렇게 있고
뇌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기폭약이 이렇게 있고 뇌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파크가 빵 튀기면은 스파크의 불꽃에 의해서 뇌관이 터지는 거지 이 안에 잠겨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현대시구는 여기 안에 있으면은 얘는 불꽃이 튀겨갖고 이 밑에까지 닿겠지만 얘는 위에서 열만 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다 화약을 발라요. 그러면 이렇게 떠있고 전기가 통하면은 이 필라멘트에서 화약이 타겠죠. 그러면서 불꽃이 일어나고 밑에 있는 내관이 터지는 거예요. 초창기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전기 내관은 이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식 생각만 해도 불편하겠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뭐 압력기를 주던가 아니면 스파크도 많이 튀겨야 되고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지금 이걸 씁니다. 오른쪽 걸 써요. 그래서 이 전기 내관은 1747년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전기 스파크로 화약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1830년에 모지스 쇼가 플랭클린 이 앞에 있는 애들이랑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플랭클린이 만든 거는 얘고 모지스 쇼가 만든 거는 얘예요. 얘. 근데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 그 민수용으로 쓰는 화약들 그 내관을 보면은 이게 전기 내관이에요. 이게 전기 내관인데 군용 전기 내관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없어요? 있으세요? 무슨 색이에요? 흰색. 어? 은색 말고 선. 선으로 돼 있었던. 네, 맞습니다. 파란색. 파란 선? 검정선. 그러세요? 군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왜 색깔을 여쭤보냐면 민수용에 지금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잖아요. 이거는 폭발 단차를 얘기를 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전기를 띡 통하면은 전기를 띡 통해서요. 그러면 내관에 가서 빵 터지죠. 근데 전기를 누르자마자 가서 빵 터지는 거랑 띡 눌렀는데 1초 뒤에 터질 수도 있죠.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게 얘예요. 군용이 더 위력이 세요. 훨씬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용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그래서 뇌관을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발파게 두고 우리 크레모와 같이 이런 걸로 딱 누르면 쥐잉 해갖고 터지잖아요. 근데 군용 내관은 위력이 커서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얘네들은 조금만 좀 그래도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군용 내관보다는. 어쨌든 실제 전기 내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뇌관이 제 방에 있나? 제 방에 없는 것 같은데. 죽은 내관. 실제 내관 말고 실물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폭약을 사용할 때 여기서 이제 공업내관에다가 내용을 놓고 기폭약을 시켰고 터뜨리는데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기폭약은 뇌산은을 썼어요. 내용을 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불에 붙기가 어려우니까 뇌산은을 써갖고 흑색화약이랑 혼합물로 기폭약으로 만들었었어요. 전기를 통하면 기폭약이 폭발하면서 동시에 흑색화약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앞서 왼쪽에 말하는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하이텐션 캡이고 두 번째 있는 게 로우 텐션 캡이에요. 용어는 설명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방식만 아시면 되고 전기내관도 단점이 있겠죠? 이 전기내관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내관 장점. 상식적으로. 위험해요? 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끊어질 수 있죠. 그죠? 뭐 그런 거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비 올 때 못 써요. 비 올 때. 왜냐하면 합선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데 우리나라는 지하수가 있죠.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뇌관이 들어가면 합선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내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정전기, 낙뢰, 그 다음에 합선, 그 다음에 아까 끊어진 거, 우선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에 대한 것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낸 게 비전기식 내관이에요. 근데 비전기식 내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업용 내관도 비전기식 내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개량을 다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도화선을 만드는데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알루미늄 관체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쵸? 근데 비어있죠?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노벨이 만든 도화선은 이 안에다 내용을 꽉 채웠잖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겉에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관체가 있으면 이 겉에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화약을. 그러면은 화약을 만약에 불을 꽂아서 이렇게 딱 붙이면은 화염이 생기면서 안에 있는 화염만 이렇게 쭉 타겠죠. 그렇게 만든 게 비전기식 내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고무호스에다가 알루미늄을 코팅을 하고 그 안에다가 다시 화약을 코팅한 다음에 화염을 발생시키면은 이 화염이 쭉 타면서 가면서 나중에 끝에는 이 화염이 딱 나오겠죠. 그리고 그 앞에 공업용 내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세요. 비전기식 내관은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도 있어요. 여러분들 용접하셨었죠? 근데 용접하다 보면은 한쪽 가스 용접은 하셨나요? 가스 용접하다 보면 한쪽은 산소관, 한쪽은 수소 쓰나요? LPG 쓰시나요? 뭐 쓰세요? 가스 용접할 때? 뭐 어쨌든 한쪽은 산소 쓰고 한쪽은 LPG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토치같이 불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비전기식 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업용 내관을 여기다 두고 호스를 2개 쭉 뺀 다음에 또는 호스를 하나로 뺀 다음에 끝에서 산소랑 LPG 가스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가스와 산소와 LPG 가스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불을 확 붙이면 불꽃이 쭉 일어나면서 여기서 빵 터지게끔. 그게 비전기식 내관입니다. 비전기식 내관은 1967년 NNAB사에서 전기내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만든 거고, 아까 이제 알루미늄 관체에다가 내면에다가 안쪽에다가 이제 화약을 붙인 게, 그러니까 바른 게 시그널 튜브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는 전기내관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전기내관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더 뛰어나니까. 이쪽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